자,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큰일 났습니다. 기아차 모하비 타시는 분들, 그리고 현대차 베라크루즈 타시는 분들 2025년도부터 이제 서울 시내 주행이 금지됩니다. 구형 소렌토, 산타페, 포터 봉고 이렇게 구형 디젤차 타시는 분들 전부 다 해당 사항입니다. 이제는 서울 시내 못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냐면요, 당장 2025년도부터 이제 겨우 2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택배용 탑차, 마을버스 이런 것들도 3년 후면 100% 전기차로 교체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9월 28일에 더 맑은 서울 2030이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울시 대기 오염을 대폭 감축시키고 대기질을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갑작스러운 정책 시행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서울시가 이번 정책을 펴기 위해서 2030년도까지 총 3조 8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조 8천억 원? 예산이 진짜 어마어마하죠? 2007년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일 때 맑은 서울 2010이라는 정책이 있었죠. 다시 시장이 되면서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그냥 맑은 서울이 아니라 더 맑은 서울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건데요. 당시 정책이 좋은 평가를 또 얻기도 했긴 했습니다. 모든 경유차, 시내버스 이런 걸 다 천연가스로 바꾸기도 했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들 4대문 안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매연 저감 장치 DPF 장착하게 했죠. 그 결과 2006년에 대비해서 2011년에는 서울시의 이 연평균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22%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좀 많이 맑아졌네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0년, 21년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초미세먼지 측정한 시기는 코로나 시기와도 겹치죠. 중국의 공장이 가동을 멈춘 시기와도 겹치기 때문에 과연 이 수치가 맑은 서울 2010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지 이런 의구심은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만 잘하면 돼? 우리만 잘한다고 맑은 하늘 돼? 자, 이런 의구심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파란 하늘, 맑은 하늘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데에는 응원을 표합니다. 이번 정책은 자동차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 정책인데요. 야타에서는 자동차와 관련된 정보를 한번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후 공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겠다. 자, 오래된 디젤 차는 서울 4대문 안에는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런 정책입니다. 만약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적발할 때마다 과태료를 10만원씩 이렇게 부과한다고 해요. 또 3번 이상 적발되면 그 이후부터는 20만원씩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와, 근데 20만원 너무 크다. 자, 기존의 오래된 디젤 차는 기준 등급이 5등급 경유차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4등급 경유차까지도 4대문 안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4등급 차가 너무 많다라는 건데요. 이 4등급 차량이 전국에 무려 116만 대라고 합니다. 와, 이거 많아도 진짜 너무 많아. 우리나라 차량이 약 한 2,500만 대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5%는 이 4등급 경유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4등급 차가 어떤 거냐? 자, 이거는요, 2009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는 이제 내 차로는 서울에 못 가는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년 된 차는 전부 다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부 차들은 12년이 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운행을 못 하게 돼요. 자, 이거는 뭔 차냐? S엔진이 장착한 차는 못 다닌다고 합니다. S엔진이 뭐냐면 현대차의 디젤 엔진인데, 이게 그러니까 적용되는 차가 현대의 베라크루즈, 기아의 모하비 이렇게 두 종류입니다. 해당 차량이 베라크루즈와 모하비가 전부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11년도 6월부터 생산된 모하비 같은 경우는 S2 엔진으로 바뀌었죠. 바뀌면서 그 모하비는 또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라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1월에 그 이후에 만들어진 베라크루즈는 또 괜찮다고 해요. 자, 국내에서 히트치고 엄청나게 팔린 소렌토, 산타페 4등급 많이 있죠. 이 차들 이제 전부 다 서울 시내 못 들어갑니다. 2012년 이전에 나온 포터들 있잖아요. 포터 봉고들 전부 다 서울 시내 못 들어가요. 화물차는 이게 보통 연식이 좀 오래돼도 수리를 해서 타고 최대한 오래 타시는 경향이 좀 많은데, 와, 이거 10년 된 차량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지난번에 5등급 경유차를 규제할 때가 있었죠. 그때는 5등급 경유 차량 소유주들한테 폐차를 지원해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매연 저감 장치 달아라, DPF 달아라 라고 해서 정부가 이렇게 일정 지원을 해줬죠. 그래서 사용자도 내 돈을 좀 이렇게 내고 정부도 돈을 좀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렇게 같이 부담해서 정말 많은 차량에 DPF라는 그 매연 저감 장치 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황당한 게요, 내 차에다가 돈을 들여서 DPF인가 뭔가 장착한 분들 이번에는 통과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정부가 그리고 또 서울시가 하라고 이렇게 해서 내 돈 들여갖고 지금 DPF라는 거 장착했더니 이젠 또 한다는 말이 야, 너 그거 장착해서는 안 돼, 통과 안 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저감장치 장착하신 분들은 참 실망스럽고 속상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가 이걸 2025년도부터 하냐, 그런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운행 제한에 앞서서 먼저 하겠다. 내년부터도 자,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하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년부터는 이게 지금 미세먼지 많은 날은 못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자칫 잘못해서 차를 끌고 나오면 갑자기 막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지금 과태료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이렇게 딱 집어서 오늘은 미세먼지 심하니까 너 4등급 차량이지? 끌고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건데요. 아니 그러면 4등급 차량 타시는 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날씨 볼 때 내일 날씨 어떻지? 내일 비 오나? 춥나? 이렇게 보잖아요. 핸드폰으로 보통 많이 보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저것도 봐야 돼. 내일 미세먼지 많나? 내일 차 끌고 나갈 수 있나? 자, 이런 걸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의 매연을 절감하는 게 이렇게 차주들한테 과태료를 먹이는 거 말고 어떤 방법이 없느냐, 다른 방법이 없느냐, 자, 이런 부분은 조기 폐차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한 대당 4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요. 근데 이게 대수가 지금 1년에 1만 대 정도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것도 좀 말이 좀 그런 게, 차가 80만 대라며. 근데 이거 1년에 1만 대를 지원하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2030년도까지는 이렇게 1년에 1만 대 정도, 한 대당 400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폐차하면 고철값이랑 이래저래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보통 나오죠. 거기다가 폐차비 100만 원에 400만 원을 이렇게 더 얹어준다는 거니까, 오래돼서 폐차를 생각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좋은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10년 된 차를 못 다니게 하는 게 쌤통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일부 분들 계실 겁니다, 분명히. 자, 이게요 근데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곧 경유차뿐만 아니라 모든 내연기관차가 서울 시내에는 돌아다니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와, 이건 진짜 너무 심각하다, 너무 심했다. 이거 논란이 좀 있어 보이는데. 2050년에는 서울시 전체에 아예 내연기관차는 못 들어오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긴데요. 이게 아마 서울시만 할까요? 아마 뭐 이쪽 저쪽에서 자꾸 그린존을 만들 텐데, 이렇게 여기저기 그린존을 만들기 시작하면 내연기관 차 가격은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이런 차라고 하면은 이거 헐값되는 거 아닌가? 더 맑은 서울 2030, 어쨌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이제 2년 남짓 남았고요. 구형 디젤차 서울 4대문 안에 못 들어가게 하고, 이게 과연 근데 가능한가? 자, 이거를 달성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목표를 만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이 얘기가 굉장히 논란이 좀 많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걱정도 많긴 한데 기후변화 참 심각하죠. 지구가 인간이 살 수 없는 행성으로 도착하는 그 임계점이 고작 1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사실은 결국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라는 생각은 또 듭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